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절기는 입춘인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주식시장도 오늘 많이 추웠는데요. 이 추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그렇게 되실 수 있게끔 오늘도 성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개파락 출발했죠. 그러면서 2.52%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453.95포인트 정도로 마감됐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졌죠. 코스닥 시장은 3.36% 정도 하락하면서 703.8포인트, 700포인트에 딱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충격이 있었죠. 첫 번째는 딥시크,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요건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 딥시크 관련해 갖고 지금 뭐 우리 전체적으로는 좀 두들겨 맞는데요. 제가 예전에 AI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사람 뇌까지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AI 제가 정리를 딱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AI 쪽에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딥시크라는 회사가 AI를 굉장히 싸게 만들었다, 이런 거였죠. 근데 효율은 굉장히 더 좋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섹터들 이런 쪽들도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AI의 3요소만 알면 되게 간단합니다. AI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사람의 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사람의 뇌, 반도체 칩이죠. 자, 반도체 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자, 뭐 우리가 사람이 뇌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고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뭐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저거 칩만 있고 머리만 있고 공부할 것만 막 이렇게 학습할 것만 막 이렇게 있으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학습을 시키느냐, 요 부분. 자, 요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반도체 칩, 엔비디아 칩 한 장에 막 뭐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중소기업들 뭐 그쪽은 상당히 좀 진입 장벽이 높았었죠. 근데 뭐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딥시크라는 중국 회사에서 AI를 만들었는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557만 달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그런 걱정이 됐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렇게 H100도 아니고 H800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한참 떨어지는 칩입니다. 800이 숫자는 높아도 훨씬 그 사양은 떨어지는 칩이에요. 자,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AI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 다른 중소형주들, 요런 쪽들도. 그러면서, 야, 그러면 비싼 칩 필요 없겠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딥시크도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칩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칩이라는 건 IQ잖아요. 사람 두뇌니까 IQ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 IQ 80짜리가 어떤 공부를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IQ가 150짜리만큼 성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IQ 150짜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면요, 훨씬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칩 쪽 반도체 주식들 좀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조정을 거치면 나중에는 또 HBM이나 그다음에 NPU 칩
쪽도 마찬가지고 GPU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AI 칩 쪽 이런 쪽은 두들겨 맞았는데 AI 소프트웨어 쪽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쪽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 관련되는 게 반도체 쪽이 지수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서 시장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요게 한 가지 뭐 우리나라 시장에 좀 큰 악영향이 된 거고요. 또 거기다가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 보조금 주는 거 내가 검토해 봐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정책인데 요것도 얘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관세를 물렸는데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자, 여기는 25%를 때렸죠. 자, 그리고 중국은 10%를 때렸습니다. 요것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하죠. 트럼프가 중국을 타겟으로 할 텐데 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25%를 때리고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도 10%밖에 안 때렸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드리면 이래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원래 관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관세가 거의 무관세로 대부분의 물건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5%를 때려도 25%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현재 관세 부과 전에 품목별로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때렸어요. 자, 뭐 전기차 같은 거는 100%였었죠. 미국이 지들이 좀 필요한 건 25% 때리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10%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엄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130년 이상을 소득세를 부과를 안 했었어요, 원래. 그 중간에 뭐 남북전쟁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라는 거를 1913년도, 연준이 191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막 미국이 굉장히 니코버코 은행 막 파산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이거를 줄여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인세도 원래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땐 미국 법인세가 35%였어요. 근데 이거를 21%로 낮춰줬죠. 21%로 낮춰줬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서 공약하기를 그렇게 공약합니다. 이거 법인세 더 낮춰줄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출연했었는데 그때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화상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미국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세수 어떻게 충당합니까? 소득세도 낮추고, 그 다음에 법인세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2026년도 정도, 2026년에는요, 지금 현재 상태라면 한 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를 기록할 걸로 이런 엄청난 돈이 재정이 펑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채우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도 관세 부과하고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은 지금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뭔 얘기를 했냐 하면 그때 당선되기 전에 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90일 동안 좀 보겠다. 그러면서 무역 정책 검토 보고서가 90일 이후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략 이게 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그러니까 90일 정도면 뭐 4월 20일 정도 그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4월 중하순부터 4월 말 정도 그 정도 사이 어디에선가는 이 관세 정책 보고서가 검토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서 그렇게 뭐 좀 각국들 뭐 이런 쪽들도 다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트럼프한테 조금 잘못 보인 그런 국가들, 이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도 중국 물건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상표 갈아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물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이걸 눈 감아줬어요. 눈 감아줬는데 트럼프한테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가 되게 미웠던 것 같아요. 뭐 말로는 표면적인 이유는 펜타닐, 마약 얘기하는 거죠. 그거 자꾸 넘어오는데, 그리고 불법 이민자 넘어오는데 니들 이거 못하게 해. 말로는 이건데요. 실제로는 아마 그 중국에 대한 이것도 견제의 일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몇백억 달러씩 막 늘어났었어요. 2021년, 22년 이때 이 중국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 뭐 그렇게 되면 말레이시아나 또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들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역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게 답답한 겁니다. 트럼프 지금 미국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좀 회담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뭐 그거는 없는 거는 없는 대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지금 시장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관세가 계속해서 어렵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4월 말 정도에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은 조금 잊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4월 중순 이후에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 그전에는 의미 있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약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은 조금 좀 푹 빠졌다 싶으면 좀 잊혀질 거니까 그 나오려면 아직도 뭐 한 2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혀질 테니까 푹 빠지면 좀 샀다가 좀 올라가면 좀 팔았다가 이런 형태로 당분간은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종목을 확실한 자리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어설픈 자리 뭐 이쯤이면 됐을까? 이 정도에 들어가면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확실한 투자만 지금 자리에서는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확실한 자리, 확실한 종목은 실적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들이요. 지금 뭐 반도체 쪽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죠. 이런 애들도 좀 더 추가로 빠진다라면 지지선 근처 종목들, 실적되는 종목들은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안타까워요. 지금 설 연휴 전에 쭉 이렇게 움직이면서 60일 이평선 위에서 조금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60선하고 122평선 이 사이 박스권 장세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갭으로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지금 또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면 또 조금 좀 여기서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 있는 수익, 그런 수익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수급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들 한 8,700억 정도를 팔았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1000억 정도를 팔았고 오늘 8,700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현물 시장에서만 거의 2조 가까이를 이틀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자, 뭐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했습니다. 자,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한 4,400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이게 장중에는 훨씬 더 컸었어요. 장중에는 뭐 마이너스 9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그렇더라고요. 되게 많이 이렇게 장중에 매도가 나오면
장막판 무렵에는 좀 이렇게 매수로 들어와서 청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 나왔을 때 이때는 미결제 약정이 줄었어요. 제가 미결제 약정의 개념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미결제 약정이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미결제 약정이 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면서 파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오늘 4,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꽤 많이 늘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단순하게 조금 좀 불안하니까 매수 포지션 있던 거, 그거 좀 정리 좀 해야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시장이 조금 더 빠지겠는데?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옵션 시장 수급도 보시게 되면, 자, 콜옵션을 오늘 외국인들 70억이나 매도를 했죠. 자, 풋옵션을 보시면, 또 바뀌었네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풋옵션을 7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풋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포지션이 없어요. 돈 정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거의 없는데, 지금 콜옵션 쪽에서 오늘도 7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00억 가까이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급하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내일하고 뭐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이렇게 수급 상황을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 부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한 200억 정도 수준일 텐데 여기서 외국인들 콜 매도 포지션이 더 늘어나면 그렇게 좀 올라오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는 조금 반등 나오는데 외국인들 옵션 시장에서 이게 콜 매도 포지션이 는다. 혹은 푼 매수 포지션이 는다. 이렇게 되면 주식 쪽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기댈 언덕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2,400포인트 정도죠. 2,4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자리에 애매하게 있는 겁니다. 자, 중간쯤에 있는데 좀 반등이 나오면 또 좀 이게 누르는 압력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내일 만약에 뭐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현재 한 4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빠졌다. 만약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좀 많이 빠져서 나오면 내일 아침에는 지지선 근처 정도,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저점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 전저점이 있는 자리는 2,4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언저리 정도, 그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 정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찔러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뭐 여기 62평선이 700포인트 정도 있죠.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이쯤 될 것 같아요. 이쯤 어디쯤이었었는데 2주 전에 출연했을 때 그때 732포인트를 좀 돌파가 되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됩니다라는 확인하세요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계속 이 122평선에 걸려서 122평선 자리가 732포인트였습니다. 계속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62평선 근처에는 있는데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지난주 금요일보다 오늘 음선을 뽑으면서 거래 대금이 확 늘었어요. 자, 그러니까 700포인트 지지선 역할은 그렇게 아주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 동시에 매도했죠. 자, 매도 규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에 좀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AI나 뭐 로봇 같은 그런 신산업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요. 이런 쪽은.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AI 쪽하고 로봇 쪽 말씀드릴 텐데 참 이쪽 되게 많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AI 쪽이 아까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렸죠. 사람의 뇌, 그러니까 IQ보다는 지금 공부하는 방법, 알고리즘,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종목별로도 보시게 되면 금요일도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급등하면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이 솔트룩스가 야인시대에서 15,000원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15,000원대 초반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이것도 거의 100% 가까이 수익 나서 오늘 저녁에 또 리뷰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솔트룩스는 AI 알고리즘이죠. 루시아라는 중량급 모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대규모는 아니고 작년하고 그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적도 있어요. 자, 언어 모델 루시아라는 언어 모델을 갖고 있고 AI 검색기 구버라는 검색기 있죠. 요거는 제가 작년에 9월 달 정도에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추천드리면서 구버에 대한 얘기도 다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얘기해 주잖아요. 보면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작년에 매출액 308억에 93억 적자였습니다. 올해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 2, 3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넘어가요. 그리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이 AI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특징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4분기에 매출이 집중돼요.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 4분기에 1년 동안 300억 좀 넘었는데 작년에 4분기에 170억 했지 않습니까? 그 영업이익 22억 나고 올해는 1, 2, 3분기만 하더라도 작년의 매출, 전체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자, 그러면 4분기 실적까지 나오면 어떨까요? 분명히 4분기에도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뭔가 기댈 때가 있는 그런 종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야인시대 때 또 리뷰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저녁에. 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요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 성향이 다 다르시잖아요. 야, 나는 조금 위험해도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좋아. 근데 그런 종목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많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자, 솔트룩스만 하더라도 적자가 일단 3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4분기에도 흑자 전환해서 앞으로는 잘 갈 것 같지만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지만 지금 같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걱정이었었죠. 우리 이거 딥시크라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이 R&D 예산을 5조 2천억을 깎으면서 작년에는 거의 AI 쪽이 2024년도에는 암흑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거기 오픈소스로 나왔죠. 딥시크가.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이 야, 이렇게 공부하니까 머리 좋은 머리 좋은 애가 하던 거 이거를 다 따라잡는 성능이 능가하는 그런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우리나라도 작년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올해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AI 소프트웨어 쪽들 올해 큰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는 재무제표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시간이 안 돼서 살펴봐 드리지 못하니까 자, 기업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주가 자체도 비싸지도 않고요. 굉장히 안정된 주식이고 그렇게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죠. 이런 종목들 한번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쪽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참 입 아플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1300% 수익이 찍혔습니다. 1300% 수익이 찍혔어요. 자, 주식을 왜 제가 계속 쌀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자, 지금 오늘 10,000원 올라왔죠. 그러면 3.3%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배워에서 한다에서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그 실전에서 한 거 보여드린 게 있죠. 자, 22,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22,000원 잡으면요. 22,000원 아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몇 프로입니까? 10,000원이면 40%가 훨씬 넘어가요. 40% 해봤자 8,8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들고 견뎌야 됩니다. 물론 아무거나 들고 견디면 안 되고 그 시대 변화에 맞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족보행이라는 또 다른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하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야인시대 때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 자, 이 사족보행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 미국 국방부에 납품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LIG 넥스원은 방산주로서도 실적이 올해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관심 종목이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받는 구간 있으면 차분하게 계속 이렇게 모아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전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 전자점 지지 가능성이 높고요. 자, 관세하고 관련 없는 섹터,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 위주로 보시고 빈익빈 부익부 장세는 지속될 겁니다. 지난번에 1월 20일 날도 빈익빈 부익부 장세는 지속될 거다라는 말을 마무리로 해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